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29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12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들 쪽에서 하루 남았죠. 그런 쪽에서 또 일요일 아침에 또 어수선한 얘기가 또 많이 들리네요. 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또 불식착과 함께 또 이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 어수선할 때 이런 뉴스가 많은 것 같아서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위축되고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당장은 항공주 그리고 또 여행 가뜩이나 내수 심리가 좀 위축된 시점 쪽에서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또 걱정입니다. 여행 항공주 약간 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크고요. 관련되신 분들 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충격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물론 마음은 너무 아프고요. 또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수선한 그냥 일요일 아침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24년을 그래도 참 괴롭고 힘들지만 잘 마감하고 2025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점이 가장 또 중요한 오늘의 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좀 여기저기 또 오랜만에 연락하고 또 잘 지내느냐 하고, 제가 아는 또 이제 주변에 매매하시는 분들 또 고수분들, 그래서 또 고수죠. 저보다 훨씬 잘할 거고 저보다 집중력이 좀 높고 그런 친구들 다 봤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어제도 금요일날 일부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 미국 시장 빼고 수익률이 70%대 되는 것 같아요. 70%대로 거의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톡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고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10명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총 연락하신 분들의 한번 그래도 주식 좀 치신다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제가 공부할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징. 첫 번째로 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국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국장에서 손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국장만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고 수익률 보니까 얘기했던 친구, 이 친구들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고 또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수익을 낸 친구가 200% 수익을 낸 친구가 하나 있네요. 이분하고는 이 친구하고는 또 이것저것 또 얘기를 좀 더 해봤고, 그리고 또 가장 수익률이 국장에서 안 좋다 그런 친구는 30%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국장 되는 것만 합니다. 되는 걸로만 집중했습니다. 되는 거에 집중해서 몰아갔다라는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중 섹터 아니면 이게 이쪽에서 된다라는 쪽에 대해서 집중해서 추세 그대로 타고 가면서 이어갔던 변화. 근데 이들은 저희가 하는 것처럼 조금, 저희는 이제 이분들은 뭐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샀다가도 그 다음 5초 안에도 팔 수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비중 관리로 이렇게 쭉 추세를 맞춰갔다. 이거는 이제 저희만의 특징이긴 한데, 이런 거보다 딱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쪽들이 가장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즉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좋게 봤는데 조금 생각보다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시장이 여러 가지 위축된 시점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바로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서 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갔다라는 쪽들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종목들로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종목들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섹터와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저 매매했던 것들 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냥 끝까지 갖고 있는 쪽들, 전력기기 쪽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쪽들은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 얘기했던 K 특산품, 저희 집중되는 섹터들이죠. 이런 것들도 계속 관리하면서 모아갔다. 그러니까 즉 안 되는 거는 철저하게 정리하고 손절하고 매도해서 되는 쪽으로 몰아갔던 그런 현상들이 이런 수익률의 차이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시장에서, 좀 위축된 시장에서도 해야 될 거긴 하지만,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강할 때 그러면 섹터들이 또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5개 섹터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시장에서는 20개 섹터가 강한 이런 쪽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를 계속 또 붙을 친구들입니다. 그게 지금 살아남는
한국장의 조건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아직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상담 프로 뭐 장중회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30% 40% 이렇게 쭉 빠지는데 그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들. 이게 하락하는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인 거죠. 이 정도 빠졌으면 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손절이 제대로 못 나갔던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아니면 비중을 계속 줄여서 적어도 중요한 지지권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딱 뭐 보초병만 갖고 나머지 기다려본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싹 정리해서 다시 보겠다라고 해서 대응한다든가. 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도 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추세 이탈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다 싹 날려버리고 다시 볼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200% 난 친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약하다는 거 인정. 그리고 또 국장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6번째 또 조건이 그게 있네요. 다양화시켰다. 이거는 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통화하거나 아니면 또 톡하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미국 얘기 그리고 뭐 코인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극받아서 이쪽도 좀 아마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조금 국장에서 수익률이 적은데 미국이나 코인 쪽으로 좀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이거 합치게 되면 이분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근데 이런 쪽으로 또 자산의 다양화를 시켰다. 그래서 국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또 미국장이나 코인 쪽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런 변화가 좀 나왔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 갖고 있는 친구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을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인정. 그러다 보니까 사는 종목도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긴장한대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다 달린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는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5%대부터 경계성 매물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친구 차원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0%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손실을 한정시키는 겁니다. 손실을 한정시키고 거기다가 될 만한 종목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번 지금 시장에서 저희 알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저희가 또 강조드렸던 섹터들. 그리고 또 만약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만 매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마이너스 10%를 덜어다가 차라리 내가 보는 삼양식품이 맞겠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올라탄 거죠. 3일선이나 이런 자리쪽까지 계속 올라타다 보니까 좀 더 여기서 물량을 들이고, 그러니까 즉 처음에 100주였던 게 점점 더 이거 손절한 게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100주가 50주, 30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200주가 됐고, 그런데 거기서 주가는 시작해서 오히려 한 30%가 났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10%가 됐던 것들을 새롭게 주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플러스 그러니까 새롭게 산 거는 좀 비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20%가 수익이 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가발을 시키는 역할. 이렇게 나온 게 가장 핵심적인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왔던 요 단계들은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아마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서 6개월 연속으로 음봉이었다 보니까 이 음봉 자체를 돌리면서 뭐 이런 효과가 딱 나오고 또 내년부터는 한국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간다. 저희가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믿습니다. 그냥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약간 기대, 희망, 위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게 되면 이 상태에서 크게 뭐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강조드릴 것처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 얘기는 제가 31일 날 또 아마 올해 정리하고 내년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 그리고 2025년 전망 요거를 31일 날 한번 또 찍을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때 이제 종가 나오고 그런 거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마인드가 그래요.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된다라는 걸 찾았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라고 보면서 그러면 자금들은 계속 돈 빠져나가고 위축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그러면은 좀 스마트한 머니 아니면 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전략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된다는 쪽으로 몰리는, 그럼 된다는 것들 보게 되면 이게 된다가 왜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생각보다 안정하다. 그리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런 상황 쪽에서 성장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기반이 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어디서 찾을까요? 일단 수출 중심으로, 한국이 잘하니까 수출 중심, 거기다가 Q도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P에 따른 채산성 증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요 두 개가 같이 결부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은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내년도 큰 상황 쪽에서 변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여전히 주도력은 갖추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가운데 안 되는 것들 다 손절하고, 안 되는 가운데를 확 줄이고, 그리고 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현상,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내년도 가장 먹히는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결산과 전망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강조드릴 게 차별화예요. 올해는 제가 변동성, 내년은 차별화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만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반등 나서 쫙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 주도를 할 때 가장 시장에서 된다고 보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처럼 모이는 거죠, 한쪽으로.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새롭게 나왔다기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아이디어가 다시 부각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게 아마 뭐 한 달에서 뭐 3달짜리 짧은 섹터에 대한 강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한 해 또 올타임 하이 때는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도 똑같이 차별화된 섹터 쪽으로, 결론은 차별화 섹터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몰아갈 겁니다. 그렇게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또 정리를 한 게 이런 내용들이죠. 보시게 되면은 2025년에는 시장 대응 전략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 안 할 겁니다. 저 예측 안 할 거고 그냥 시장에 맞게, 그리고 또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비중 줄여서 현금 늘릴 거고, 그리고 또 됐다, 이제 생각하는 거대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뭐 6개월 연속 월봉이 운봉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비중을 확 늘릴 거고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또 압축시킨 대상, 뭐 이런 집중되는 섹터 쪽으로 몰아가자 라는 쪽으로 해서 계속 그쪽으로 맞춰갈 거고, 죄송하지만 올해 만약에 조금 보조를 못 맞추셨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수익률이 제대로 못 나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액션이 좀 늦은 거죠. 이거가 설마 그럴까? 그래서 제가 허용금을 확 늘린다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못 따라오셨거나, 아니면은 이 섹터 지금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쭉 밀리다가 지금 저점에서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이 좀 늦으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정리하고 지금 밑에 자리가 쓱 돌 때 여기서 산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 20-30%는 좀 더 싸게 사고 지금 돌리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그만큼의 액션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보조 좀 맞춰주세요. 죄송하지만 이거 해주셔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최대한 레이더 가동하고, 그리고 또 종목들도 변화가 나올 것들 충분히 가동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좋게 바라보는 쪽과 같이 저희도 보조를 맞추면서 액션을 취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좋게 보는 섹터와 그들이 좋게 보는 시장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테마든 뭐든 간에, 그럼 거기서 발을 같이 들밀고 있어서 계좌를 적어도 그쪽이 한 50% 이상 계좌의 주식 비중이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갖고 있는 거 만약에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깨지는 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계좌가 30% 깨지는 거를 마이너스 10%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셨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보조를 맞추는데 조금 좀 어려우셨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래도 생각보다 블로그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내용들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뭐 미국 시장에서 양도세 낼 정도로 수익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저도 마음이 참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도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된 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되는 쪽들은 또 제 모토가 그렇잖아요. 돈 되는 쪽으로는 무조건 가서 해본다. 다음은 계좌의 1%라고 하더라도 가서 자리를 잡아보고 맞다 싶으면 그걸 점점 늘려가는 게 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측 안 하고 시장 그대로 보면서 손절에 대한 시각, 요거는 제가 또 다음 30일, 31일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이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번 매매하다 보니까 비중 관리하느라고 손절 계속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절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관점 쪽에서 그것만 제대로 잘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손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롭게 또 기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손절이 그 얘기도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종목 얘기하다가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아까 150% 수익 난 그 친구, 이 친구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종목들 무지 많이 매매했대요. 그래서 종목들 한 그냥 대충 기억으로는 100종목을 매매했는데 100종목을 매매했는데 오히려 60종목이 손절이었다. 그리고 30종목이 거의 수익이었다. 그런데 수익이 150%가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이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손절한 게 훨씬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뭐 보합으로 팔았던지 하여튼 뭐 대충 재미없이 팔았던지 결국에는 그러면 70%는 재미없게 팔았는데 그리고 손절해서 팔았는데 30% 가지고 승부를 봤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수익은 150%가 났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거 될까? 라고 해서 보초병 정도로 들어간 거 이거 될까? 여기서 조금 늘려볼까? 그래서 이거 손절에다가 글로 들어갔는데 글로 들어간 거 마저도 이탈한다 그러면 또 손절합니다. 그래도 종목수가 이렇게 많다고 손절한 종목들이 이렇게 널브러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30종목으로 승부봤다. 되는 종목으로 승부봤다는 얘기는 계속 이쪽으로 되는 종목으로 몰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손절은 두려워하지 말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패턴이다 보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손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실험을 해보고 제가 제 계좌로 실험해보다가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꼭 이게 강조를 더 드릴 거고 그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얘기들 강한 세트 집중 이거는 내년에 대한 전략에 다시 한번 맛보기고 그렇게 저도 움직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서 결국에는 올해는 예 상반기에 좀 재미 많이 봤다가 하반기에 이걸 얼만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뭐 저랑 차이는 저는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하고 대외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로 매매하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자세하게 또 계속 자리에 앉아서 매매하는 것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그런 거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도 200% 낼 수 있었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또 자괴감 갖고다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예, 아유 잘했다. 아유 내년도 우리 같이 화이팅 해보자.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정도 수익률 가지고 참 5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이니까 예, 그거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 상황 보면서 에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특히나 올해 또 실적 계좌의 실적이 안 좋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지금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 가격을 고민합니다. 뭐 가치투자 채널도 그렇고 저희 블로그에서도 들고 하는 얘기가 항상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얼마입니까부터 제가 묻고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그럼 기다리다 보면은 제가 좋게 생각하는 뭐 반도체 쪽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붙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들 다시 한번 정신교육 다시 한번 스타일에 대한 확고한 변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미국 시장도 약간 조정 패턴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현금 비중 확대 쪽을 제가 지난 한 2주 전부터 미국 시장은 좀 줄여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들이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쭉 가다가 조정 나오다가 다시 옆에까지 가는데 이게 이걸 안착해서 다음 새로 가기 위한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여기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때부터도 현금 비중 계속 늘리자라는 쪽도 미국 시장도 말씀드리고 가상화폐도 더 이상 지난번에도 막 올라갈 때도 제가 코인 따라가자는 얘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일정한 비중만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가상화폐 쪽도 10% 미칩니다. 예, 제 비중으로 보게 되면 미국 주식도 거의 미국 주식도 하던 거 현금이 미국 주식에 관련돼서도 이게 만약에 50%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이 중에서 한 40%가 또 현금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요. 저는요. 예, 미국 주식, 코인, 네. 10% 정도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뭐 알트코인 하던 거는 이제 다 스톱.
네, 스톱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한 40% 한국장인데 그런 쪽도 마찬가지로 현금 일단 갖고 새롭게 지금 요 반도체 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 좀 더 신경 쓰고 있고 그런 상황들로 보이죠. 기존에 있던 저희 섹터들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조금 더 현금을 늘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나오나. 그러니까 즉 반도체가 느낌이 약간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사용할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현금 예 그냥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럴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A, B, C 종목들이 쭉 있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